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자, 이 교육과정은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휘발성이 강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므로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으로 선생님들이 계획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이 많이 됐었던 문장들의 그 옆에다가 제가 기출 연도랑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러면 빈도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문장들을 우선순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과정도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특학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먼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인드맵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자체의 마인드맵이라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초점 자체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토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또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가장 큰 테두리에 있는 교육과정을 먼저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을 그냥 무작위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줘야 되냐면 이제 국가가 적용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이러이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틀을 주는 거예요. 그 틀이 지금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총론이에요. 이 총론이 바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창의 융합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보니 각각의 지역마다 그쵸? 그리고 시도마다 그 시도마다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특수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자신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거 우리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도 수준에서 만든 또 기준을 가지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시예요. 그럼 서울시에도 여러 학교들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학교만의 또 특수성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 학교만의 특색에 맞춰서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 안에서도 각각의 학년마다 적용해야 되는 내용과 수업 실수, 편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뭘 보는 거다? 국가 수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제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시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학교에 맞는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겠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거에 맞게 이제 선생님들이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먼저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로마자 1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상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 인간상을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핵심 역량들을 길러낼 거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자, 이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추구하는 인간상, 네 가지의 인간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추구하는 인간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작년 초등에서 핵심 역량을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럼 추구하는 인간상 4명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자주적인 사람이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인재를 만들어내자라고 했죠?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도 역시 창의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양이 있는 사람.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이다,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 있느냐? 6가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 자주적인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핵심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창의적 사고 역량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이에요. 심미적 감성 역량.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제가 선생님들 항상 뭐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항상 이해와 표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은 선생님들이 이해와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감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역량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핵심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핵심 역량 파트는 선생님들이 이제 문장을 제가 이따 쪼개드릴 건데 그 쪼개드린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볼 거냐? 그럼 이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떤 내용들을 중점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입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떤 인재 만들어내자라고 했죠? 창의융합적 인재요. 이렇게 되려면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핵심 역량. 이 6가지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갖춘 사람은 무엇이 함양이 되느냐?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바른 인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 바른 인성을 쓰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바른 인성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바로 밑에서 이야기할 건데, 초등학교 교육 목표예요. 초등학교에서는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즉 바른 인성을 갖춘 누굴 만들어내자?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인문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문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 학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기초 소양은 모두 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학생의 특성에 맞게 선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즉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 개별화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양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학생이라고 하는 건요, 영재부터 시작해요. 영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부진, 그 다음 다문화, 이런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이 학생의 학습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의 과정에도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게 우리가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교사가 가르칠 때는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 목표하고 평가가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이 일관성이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은 사실 굉장히 쉬운 문장이고 당연한 문장인데, 이런 거를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수준에서 일관성 있도록 교육이 시행돼야 되고 평가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 자체는 이제 아직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5 교육과정이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느냐? 개별 학생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즉, 개별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
역량 강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5가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기출에서 언급이 됐었던 거니까 표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가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로마자 1번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학교 급별 교육 목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교 급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교육 목표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초등특수교사가 될 거니까 초등에 관련된 교육 목표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제일 총괄 목표가 먼저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교육이 일어나는 환경은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교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그 다음에 기초 능력을 우리가 개발시켜 주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식사해야 되는 식사 기술들 있죠. 그리고 용변 훈련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기술이나 용변 기술 등 이 학생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해 능력.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능력들 있죠. 학습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제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일상 생활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학습에서도 교육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무엇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초등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까지를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인성이 갖추어져야 된다. 바른 인성 요 단어 쓰는 것만 3번 출제됐어요. 요 파트에서. 그래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초등 선생님들은 물론 이 총괄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위 목표에 대한 것도 암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어들 제가 지금 써드린 단어들 있죠. 요 단어들 위주로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자 1번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의 방향을 제시해준 궁극적인 목적은 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유치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마자로 그냥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만 타이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 우리 그 이 문제 안에도 기출문제가 10문제 이상 탑재가 되어져 있는 범위가 바로 이제 로마자 3번 초중등 교육과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교육과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맛보기를 보여주는 파트가 로마자 1번이에요. 이제부터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거냐 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말하는 편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들 편성. 예전에 선생님들 뭐 TV 편성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 TV 편성표도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TV 편성표 쫙 뜨잖아요. TV 편성표에 어떻게 뜨죠, 선생님들? 어떤 프로그램이 몇 시에 시작하고 어떤 채널에서
방영을 하는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3, 4학년에서 5, 6학년에서 어떤 과목들을 몇 시간 동안 가르칠 거냐 이걸 편성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린 뭘 해야 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가 교육과정 이제 CU로 쓸 건데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여기서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가장 기본 사항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볼 건데, 자, 기본 사항이라고 한다면요. 기본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누가 되느냐? 초등도 이 기본 사항들은 모두 지켜줘야 돼요. 초등도.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이 기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이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사항에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안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이어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 초과정 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초과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교육과정이에요. 일반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이 공통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 명칭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교육과정이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이 되는 일반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다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까? 초등은 어디에서 나와?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것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장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칭은 알아야 돼요. 명칭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공통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뭐가 나왔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나왔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는요. 공통교육과정하고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다? 차이점이 두세 가지 정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교육과정하고 기본교육과정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기본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본 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여기에서 제목이 편성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져 있고 운영되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부터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제재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먼저 줘요. 자, 그러면 대상을 보려면 누구부터 보면 돼?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것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말은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대상이에요. 자, 공통교육과정은 몇 학년부터? 초1부터
중3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교육과정이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1부터 고3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제 무슨 교육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기본교육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정의, 성격,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특히 중등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초등에서도 이 기본교육과정의 대상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뭘 적용하기 어려운? 공통, 그렇지, 교육과정 및 그렇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이에요. 여기까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나오면 돼요? 초1부터 고3까지의 학생입니다. 기본교육과정은. 자, 이 문장을 다 쓰는 게 시험 문제의 답이었어요.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1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정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요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특수 학급에 있는 학생들 보면은요, 다 무조건 기본교육과정 적용하는 거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기본교육과정 과목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지만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는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병행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에게 기본교육과정도 적용할 수 있고 공통교육과정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요. 병행하여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 요 문장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그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하는 표를 일단 볼 건데요. 그 표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년군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학년군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편제와 시간 배당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학년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학년군으로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학년군으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담임 연임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년군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똑같이 입안 애들 그대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야. 담임 연임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예요? 학년 간의 상호 연계성을 우리가 중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해당이 되는 수학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상 교육과정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년군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교과군이라고 하는 것도 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군이라고 하는 것을 재분류 해놨거든요. 이때 교과군을 재분류했을 때에는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아니라 기본교육과정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공통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과군을 재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교과군 재분류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는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그 뒤에 교과군으로 재분류한 근접성, 인접성,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 대상을 선생님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군을 설정하고 교과군으로 재분류를 해버리면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집중 이수로 실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학기당 이 학생들이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 수를 줄여주고 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적정화해주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집중 이수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때는 어떻게 썼냐면 물론 고등학교 때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내내 한국사만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렇게 하고 고2, 고3 올라갔을 때는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학기에만 집중 이수로 해서 그 과목을 수강을 종료시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중 이수를 실시를 하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또 과목이 뭐가 있냐면 예술 과목들이에요. 음악 과목이나 미술 과목이나 체육 과목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특히 미술 작품 만들 때는 1시간 안에 모든 작품을 다 완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술 시간을 2시간 연달아서 배치를 해줌으로써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중 이수를 교육과정에서 편성 운영을 통해서는 집중 이수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에 관련된 것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중 이수의 실시까지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각각의 교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 문장으로 들어가 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예요. 총괄 목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편성운영 밑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편성운영 밑으로. 자, 이제 그 교과라고 하는 것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범교과 학습 주제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연계하여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 10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중등에서 기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범교과 학습 주제 10개 선생님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기교육이 있어요. 자, 이 계기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는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교사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교과 시간에 그 주제를 갖고 와서 지도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교과 그 선생님들 그 교육과정 안에 IMF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장면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IMF 자체에 대해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그때 당시에는 IMF라고 한 제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교육이에요? 계기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회 현안에 대한 현상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바로 계기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기교육에 대한 것까지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생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져 있냐면 일반 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편제와 시간 배당,
자, 이 학생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학년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따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배워야 되는 생활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한다. 대신해서 배워야 되는 생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가 또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그리고 여기와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을 때? 특수 학교에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인 경우입니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특수 학교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여기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편성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편성은 교과의 50%를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라 하더라도 꼭 그 교과의 내용 50%를 감축해서 다른 그 생활기술 영역들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냥 그 교과에 해당하는 그 편제에 해당하는 수업을 그냥 지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한테 필요한 생활기술들이 필요해. 근데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감축해야 되냐면 교과 시간을 감축해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50% 감축해서 편성해라. 그렇지만 감축해서 운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 감축해서 편성하는 것은 권장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감축을 할 거면, 운영을 할 거면 의무적으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야 되는 경우, 자, 이때는 한 가지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중등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두 개의 학급과 학교에서 적용이 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비교할 거리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다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육을 실시를 할 때에는 순회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학교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순회 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또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개별화 교육을 계획해 주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신설된 내용이에요. 신설된 내용 원격 수업입니다. 지금 원격 수업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잠잠해지면서 원격 수업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작년 요맘때쯤에 요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신설된 문장들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초등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선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볼 겁니다.
자,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제일 첫 번째 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는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편성이요, 편성. 이 타이틀 자체가 편성. 어떤 교과들로 얼만큼의 실수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그 기본 사항에서도 제일 먼저 제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개념이었죠? 교과하고 창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교과부터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자면 교과에 대한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편제가 이루어져 있는지. 자, 공통교육과정 선생님들 지금 초과정 교과목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주지교과 뭐 있어요? 국어, 수학, 사회, 도덕이 하나의 교과군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 과학, 실과가 하나의 교과군으로 또 분류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체육, 또 예술에 해당해서 두 가지 교과목 뭐 있어요? 음악, 미술. 그리고 또 뭐 있죠? 마지막 영어까지.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목들이에요.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1, 2학년군에 해당하는 교과목도 따로 우리 배치되어져 있죠. 편제되어져 있죠. 뭐뭐 있어요? 국어, 수학, 발생, 술생, 질생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교과가 이렇게 편제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교과들을 몇 시간 운영할 거냐. 근데 몇 시간 운영하는데 시간 실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교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과 봤으니까 이제 뭐 보면 될까? 창체 봐야 되겠죠? 자, 창체는 선생님들 네 가지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초등은 이 네 가지 영역 다 나와줘야죠. 뭐뭐 있습니까? 자, 동, 봉, 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 근데 1, 2학년이 또 문제야. 자, 1, 2학년은 체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생활을 포함하고 있어요? 안전한 생활.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까지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편제와 시간 배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선생님들이 타이틀을 하나 1번 편제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배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 배당. 자, 이 시간 배당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된다면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초등학교 1시간 수업 실수. 자, 1시간은 몇 분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1시간은 40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학교의 실정이나 그 다음에 지역 및 계절의 특수성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폭설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학교에 있는데 뭐 폭우가 내렸거나 폭설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수업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단축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준 수업 실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기준 수업 실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이 시수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수보다 증가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시수보다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감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공통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한 거고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 폭을 조금 넓게 해서 30%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증감이 가능한 수업 실수는 어떤 수업 실수다? 기준 수업 실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업 실수 개념이 나오는데요. 최소 수업 실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최소 수업 실수는 증가는 가능해요. 국가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수업 시간보다 증가해서 운영은 가능한데 그 시간 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감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축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실과거든요. 실과. 자, 이 실과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과학실과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어놨는데 이 실과는 이제 몇 학년 군에만 포함해서 5, 6학년 군 수업 실수에 포함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게 돼요. 이 시간 배당 기준 이 네 가지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틀린 문장 바르게 수정하시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게 시간 배당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나를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이러한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을 우리가 운영할 때, 편성 운영할 때의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 교육 목표 제가 세 가지 단어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뭐뭐 있었어요? 일상생활 및 학습, 그리고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그래서 뭘 함양하자? 바른 인성을 함양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운영 타이틀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들을 봐주셔야 돼요. 이 문장이 기출이 된 문장인데 자, 학생들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어디에 기초해서 학습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 기초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자. 그런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냐면 국어 사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 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기초학습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보일 때 이때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해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고? 기본 베이스는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베이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아까 기준 수업 실수 있었잖아요. 이 기준 수업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증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증감하는 범위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지. 자, 공통교육과정은 몇 %? 20% 범위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교사들이요, 교육과정 교과를 어떤 과목을 축소를 시켜버리냐면
체육교과, 예술교과들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가를 시켜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체육하고 예술 교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들은 건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교과들은 기준 수업 실수에서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만 운영해야 돼? 체육과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증감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육과 예술, 음악과 미술은 감축할 수 없다. 요 문구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진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지금 봐야 되는 두 개의 문장은 자, 교과군별 증감 실수의 활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준 수업 실수 증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까지도 우리가 증감 실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자립생활들 있죠. 자립생활들, 보행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교과군별 증감 실수를 활용해서 편성 운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들, 그 다음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교과군별 증감 실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수업 실수를 증감해서 이 내용들을 대체해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로 운영할 거냐? 교과군은 증감 실수를 활용할 거지만 편성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편성을 할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서는 이제 국어, 체육, 영어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따로 배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학생들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문장이 따로 개설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체육교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학생하고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문장들이 따로 이제 개설이 되어져서 공통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의 집중 이수를 실시하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적정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과의 집중 이수를 실시하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네요. 보충학습 과정.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하자.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이 전학 온 학생이 지금 우리는 다 가르쳤어요. 사회과에 대한 우리 지역의 모습에 대해서 다 가르쳐 놨는데 얘는 그 학교에서 못 배우고 온 거예요. 그 제재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학교에서 보충학습 실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충학습 과정의 대상자는 누구다? 전입학생이에요. 근데 전입학생인데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엇을 실시할 수 있다?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상자가 중요해요. 이 보충학습 과정에 대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제재는 복식학급의 편성 운영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떤 학급이에요?
복식학급의 편성 운영이죠. 그래서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편성 운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복식학급에 대한 거 기출에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그 다음에 한자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세 번째 기본교육과정하고 선생님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기본교육과정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기본 구조는 세 번째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구조는 똑같습니다. 편제, 교과와 창체로 되어져 있다. 자, 국어, 수학,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에는 뭐만 되어져 있어요? 사회만. 자, 그리고 과학, 실과 똑같이 하나의 교과군으로 되어져 있고, 체육, 예술 똑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교육과정에는 무슨 교과가 편제되어져 있지 않죠? 영어는 없어요. 자, 그리고 1, 2학년군의 국수, 바생, 슬생, 질생으로 편제되어져 있는 거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창체도 자동봉진 동일해요. 그리고 1, 2학년의 안전한 생활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이 기준, 여기도 동일해요. 시간 배당 기준도 원칙, 기준 수업시수, 최소 수업시수, 실과 이거에 대한 내용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기준 수업시수를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공통은 20% 범위였죠. 자, 기본교육과정은 30% 범위 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교육과정에는 하나 더 내용이 추가가 돼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학생들의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적용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야. 4학년인데 이 학생의 수학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해당이 돼.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타학년군이죠. 2학년이면 1, 2학년군이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타학년군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거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본교육과정에서는 한자교육이 없습니다.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교육과정에 관련된 거는 공통교육과정만 선생님들이 잘 외워놓으면 사실 기본교육과정은 비교하는 이런 문장에 대한 그 과정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국가 수준에서의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까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의 기준들을 또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입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기본사항이에요. 자, 기본사항은 공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공통사항들이요. 다 모두가 지켜야 되는 사항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이제 실제적인 뭐가 들어가는 거죠? 교수 학습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쳤으면 평가해야지. 자, 시험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카테고리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 교육기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 주고 어떤 학생들은 교육기회 주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학생은 항상 누구 포함이요? 영재 포함이요. 영재를 포함해서 학습 부지나 그다음에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기본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본 사항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온 단어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카테고리를 구성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역할 쓰는 게 3번 이상 출제가 됐거든요. 자, 학교장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여건과 환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배열.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각각의 교과에 가보면 우리 내용 체계표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체계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체계표에 배열되어져 있는 요소들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비중을 교과의 내용들을 더 비중을 높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문장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 이렇게 4가지예요. 좀 여긴 추려서 조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교수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학습에서는 이제 교과목별 성취 기준. 그러니까 교과목별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내용 체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체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성취해야 되는 기준들이 상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학습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성취 기준에는 무엇이 존재하냐? 핵심, 개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뒤에 보면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의 특성들,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 내용을 재구성한 뒤에는 적절한 교수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은 점점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폭과 내용의 깊이를 점점 깊게 해서 나선형 구조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폭과 그 깊이를 심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출이 된 내용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교과들에 대해서는 교과 간, 교과 내 영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연계성을 갖춘 것들끼리는 같이 교육을 실시하자. 그러니까 교과 간 통합, 교과 내에서는 단원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무슨 활동들이 필요하다? 직접 체험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강의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이라든지 노작이라든지 이런 직접 체험 활동들이 필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수업 방법 중에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실시해야 되는 협동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을 어떻게 해주자? 활성화 시켜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직접 체험 활동 쓰는 것도 기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교과 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들 있죠. 수업하는 방법이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교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활동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런 그 교육 환경에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뭘 먼저 개선해 줘야 되느냐? 학습 환경을 개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주자.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는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특별 보충 수업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특별 보충 수업의 대상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누구냐면 수준별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그 교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보충 수업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자, 각각의 그 교실에서의 성격을 우리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교과 교실제를 운영해주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실습이나 이런 노작 이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환경 개선 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격 수업의 방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자, 원격 수업의 방법에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제를 중심으로 원격 수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격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거를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세 가지. 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증진시키려면 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잖아. 그때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원 방법이 뭐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었죠. 수업 참여도 높이려면 뭐 해주면 돼? 긍정적 행동 지원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소통 지원 방안도 마련해주면 돼요. 그 다음 또 이 학생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보조공학 제공해주면 돼요. 그럼 학생들은 수업에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수학습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가. 가르쳤으니까 평가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가가 시험 문제였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평가를 하는 목적은 선생님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이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의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학생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교과 영역이나 내용에 대해서 추후 지도가 들어가야 돼요. 사후 지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어떻게 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학기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가 조정 방안이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통합교육 교수 적합할 때 배우셨죠. 평가 조정에 대해서 환도방, 그 다음에 단도방에 대해서는 또 그 안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뭐 시간 연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그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배우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평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균형 있게 평가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절한 평가 방법을 교사가 선택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적절한 평가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학생들에게 서술형 방식의 평가를 더 지금 강화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 그 다음에 수행 평가, 이런 방식의 비중을 지금 증가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습 에 대한 평가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창체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만 정리.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야. 모든 학생.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 두 번째는 특별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 자, 특수학급을 편성 운영한다. 이거 신설이거든요. 특수학급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 경우는 대상자가 누가 될까요?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자, 특별학급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 경우 대상자는 누구예요? 다문화 가정학생이에요. 요걸 선생님들이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비교하는 것 제가 이따가 저희 책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좀 정리를 좀 자세하게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두 가지는 다시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선생님들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잠깐 쉬었다가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